이런 일이 나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걸 잊고 살고 있었다. 어머니, 이제 70을 넘기셨는데 혼자 이 큰 집에서 뭘 하시려고요? 큰딸 혜진의 차가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72세 박영자 할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35년을 살아온 이 집에서 나가라는 이야기였다. 거실 한쪽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무언의 증인처럼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다. 혜진아, 엄마가 아직 청정하다. 왜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하니? 영자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당황함과 서운함이 뒤섞여 있었다. 무릎이 조금 아프긴 하지만 아직 혼자서 모든 집안일을 다 할 수 있는데 말이다. 갑자기가 아니에요, 어머니. 둘째도 셋째도 다 같은 생각이라고요. 요양원에서 전문적으로 케어받으시는 게 더 안전해요. 혜진이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뒤에 서 있던 둘째 아들 민수와 막내딸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들의 눈은 어머니를 직시하지 못했다. 영자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지난 40년간 이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던가.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진 그날 밤부터 혼자서 삼남매를 책임져야 했던 그 무서운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때는 말이야. 너희 아버지 월급이 고작 20만 원이었어. 그래도 혜진이, 너 대학 보내려고 이 집을 담보로 2천만 원 빌렸지. 그때 내가 새벽 4시부터 시장에 나가서 반찬 장사했던 거 기억하니? 영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혜진의 대학 등록금 800만 원, 민수의 사업자금 3천만 원, 수진의 결혼자금 500만 원. 한 푼도 아깝지 않았던 그 돈들이 지금은 원망스럽기만 했다. 손목에 차고 있던 낡은 시계를 만지작거렸다. 남편이 결혼 20주년에 사준 유일한 귀금속이었다. 그리고 민수야. 내가 맹장염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수술비 300만 원이 없어서 내가 동네 개모임 돈까지 빌렸던 거 기억하니? 사흘 밤을 병원에서 새우며 간병했는데 민수의 얼굴이 붉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어머니, 그런 옛날 얘기 말고요. 지금 현실을 보세요. 혜진이 찬 바람처럼 말을 이었다. 가방에서 부동산 시세표를 꺼내들었다. 이미 알아본 것이 분명했다. 이 집 시세가 6억인데 요양원에 들어가시면 월 200만 원 정도면 충분해요. 어머니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 합쳐서 월 90만 원 나오니까 집 팔아서 나머지 충당하시면 되죠? 우리도 매달 용돈 드릴 필요 없어서 편하고요. 마지막 한마디에서 영자 할머니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아이들 입에서 나오는 것은 엄마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철저한 계산이었다. 자신들의 편이었다.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살라는 거니? 얘가 평생 모은 이 집을 팔아서 남의 손에 맡겨져야 하나? 한숨이 깊게 새어나왔다. 목소리가 잠겼다. 수진이 불편한 듯 몸을 비틀었다. 엄마, 너무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은 찾아뵐게요. 그때 영자 할머니의 휴대폰이 울렸다. 이웃집 순남이 할머니였다. 하지만 전화를 받으려는 순간 거실 서랍에서 하얀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다. 남편이 몰래 숨겨뒀던 미납 고지서였다. 병원비 200만 원이 적혀 있었다. 영자야,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런데 지금 잠깐 올 수 있어? 너한테 꼭 들려줄 이야기가 있어. 혹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영자 할머니에게 새로운 희망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순남이 할머니는 과연 무슨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혜진이 바닥에 떨어진 고지서를 집어들었다.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아버지가 병원비를 안 내셨다고요? 200만 원씩이나? 영자 할머니의 입술이 바짝 말랐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 석 달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었다.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혼자 끙끙 앓았던 그 마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어. 애들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이미 너희들 뒷바라지하느라 고생하는데 어떻게 또 손 벌리겠냐고. 목이 메었다. 남편 영수가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자존심이었다. 민수가 고지서를 뺏어보더니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어머니, 그러니까 집 팔고 요양원 가시는 게 맞다니까요. 이런 일들이 또 생기면 어떻게 해요? 순간 영자 할머니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아이들에게는 어머니의 고통보다 자신들의 편의가 더 중요한 것 같았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순남이 할머니였다. 영자야, 정말 급해. 지금 당장 와봐. 너 혼자만 와. 잠깐만, 순남이가 급하다고 하네. 영자 할머니가 일어서려 하자 수진이 팔을 잡았다. 엄마, 이야기 다 끝내고 가세요. 우리도 바빠요. 하지만 영자 할머니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다. 이웃집으로 향하는 10분간의 길에서 영자 할머니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월 90만 원의 연금으로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 전기세 관리비 15만 원에 식비 50만 원. 병원비까지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했다. 순남이 할머니 집 앞에 도착하자 대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거실에는 순남이 할머니와 함께 낯선 여자분이 앉아 있었다. 나이는 50대 초반쯤 보였다. 영자야, 이분이 김 선생님이야. 너한테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 김 선생님이라는 분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다. 안녕하세요. 박영자 할머니시죠? 순남이 할머니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요? 영자 할머니가 의아해했다. 김미경 상담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더니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 목소리를 들으니 영자 할머니의 귀가 조금 먹먹해지는 기분이었다. 할머니, 혹시 국민연금 외에 기초연금 신청하셨나요? 그리고 장기요양보험 등급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게 뭐예요? 영자 할머니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기초연금만 제대로 받으셔도 월 30만 원은 더 나와요. 그리고 할머니 연세라면 장기요양 등급 받으시면 방문 돌봄 서비스도 무료로 받을 수 있고요. 순남이 할머니가 무릎을 탁 쳤다. 내가 왜 김 선생님을 불렀는지 이제 알겠지? 영자야, 너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이런 것들부터 챙겨야 해. 하지만 그때 영자 할머니의 휴대폰에 혜진이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부동산 중개사 선생님이 내일 오신대요. 집 시세 정확히 알아보시라고. 과연 영자 할머니는 자식들의 압박에 굴복하고 말 것일까요? 아니면 김 선생님의 도움으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일주일 후 영자 할머니는 김미경 상담사와 함께 동네 복지관을 찾았다.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다. 복지관 접수 창구에서 나오는 프린터 소리가 희망처럼 들렸다. 할머니, 서류 다 나왔어요. 기초연금 월 32만 원이 이번 달부터 나와요. 김미경 상담사가 환하게 웃으며 서류를 건넸다. 영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국민연금 90만 원에 기초연금 32만 원까지 합치면 월 122만 원이었다. 벌써 30만 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 그런데 장기요양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목소리에 설렘이 배어 있었다. 할머니는 무릎도 아프시고 혈압약도 드시니까 3등급은 충분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주 2회 방문 돌봄 서비스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어요. 이틀 뒤 영자 할머니 집에 첫 방문 돌봄 선생님이 오셨다.
이순희 선생님이라는 분이었다. 50대 중반의 다정한 분이었다. 할머니, 청소는 제가 할게요. 할머니는 편히 앉아 계세요. 이순희 선생님이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다. 구석구석 쌓인 먼지가 깨끗하게 사라지는 모습을 보니 영자 할머니는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기분이었다. 할머니, 냉장고에 반찬이 별로 없네요. 장보기도 도와드릴까요? 그날 저녁 영자 할머니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식사를 했다. 월 122만 원이면 혼자 살기에 충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다음날 오후에 혜진이가 집에 들이닥쳤다. 얼굴이 험악했다. 엄마, 이게 뭐예요? 혜진이 손에 든 것은 영자 할머니의 통장이었다. 기초연금 32만 원이 입금된 내역이 선명했다. 어떻게 몰래 이런 걸 신청하셨어요?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혜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혜진아, 이건 나라에서 주는 거야.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거고. 영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때 민수도 나타났다. 회사에서 바로 온 듯 정장 차림이었다. 어머니, 혹시 이 돈으로 집에서 계속 살겠다는 생각이신가요? 영자 할머니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사실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았다. 그런 게 아니라 목소리가 떨렸다. 혜진이 냉정하게 말을 이었다. 엄마, 월 120만 원 가지고 뭘 하시려고요? 병원비만 한번 크게 나와도 끝이에요.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지금 안 팔면 나중에 후회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부동산 중개사였다. 혜진이 미리 약속을 잡아놨던 것이다. 안녕하세요. 박영자 할머니시죠? 집 시세 알아보러 왔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가슴이 다시 철렁 내려앉았다. 아이들은 자신의 의견 따위는 아예 묻지도 않았다. 최대리가 서류 가방을 열며 계산기를 꺼내는 소리가 무겁게 들렸다. 할머니, 이 집 평수가 32평이군요. 요즘 이 동네 시세로는. 최대리가 집안을 둘러보며 중얼거렸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녀들의 말을 따라 집을 팔아야 할까요? 아니면 새로 생긴 희망을 붙잡고 끝까지 버텨야 할까요? 과연 영자 할머니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사는 집값을 얼마로 평가할까요? 최대리가 줄자를 들고 집안 곳곳을 돌아다녔다. 발소리가 마루에 딱딱거리며 울렸다. 영자 할머니는 자신의 집이 품정당하는 기분이었다. 할머니, 이 집이 언제 지어진 집이죠? 최대리가 벽을 두드리며 물었다. 87년에 지었어요. 그때 신혼집으로 들어와서. 영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최대리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계산기를 두드렸다. 딱딱딱 하는 소리가 거실에 메아리 쳤다. 혜진과 민수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바라봤다. 자, 나왔습니다. 최대리가 계산기 화면을 보여줬다. 4억 5천만 원 정도로 보입니다.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다. 혜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뭐라고요? 4억 5천만 원이요?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6억은 된다고 했는데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최대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게 이 집에 문제가 몇 가지 있어서요. 우선 36년 된 노후주택이고 무엇보다 최대리가 잠시 말을 멈췄다.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들었다. 이 동네가 내년에 재개발 예정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보상금은 나오지만 당장 이사를 가셔야 해요. 그래서 시세가 많이 떨어진 거죠. 영자 할머니는 귀를 의심했다. 재개발? 이사? 현기증이 밀려오며 손이 덜덜 떨렸다. 그럼 언제까지 나가야 하는 건가요? 목소리가 떨렸다.
빠르면 내년 하반기, 늦어도 후년 상반기에는 철거가 시작될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최 대리가 서류를 뒤적이더니 죄송한 표정을 지었다. 보상금이 시세보다 낮게 나올 수 있어요. 보통 시세의 70에서 80% 정도만 나오거든요. 그때 민수가 벌떡 일어났다. 그럼 더 빨리 팔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재개발 소식이 공식 발표되면 집값이 더 떨어질 텐데. 혜진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지금이라도 4억 5천만 원에 팔 수 있다면 다행이에요. 영자 할머니는 현기증이 났다. 35년을 살아온 집에서 쫓겨나야 한다니. 그것도 아이들이 서둘러서 팔아치우자고 한다니.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겪어보신 적이 있나요? 평생 모든 것을 바친 집에서 하루아침에 나가야 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잠깐만요. 영자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아직 이 집을 팔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다. 혜진과 민수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엄마,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혜진이 당황스러워했다. 영자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섰다. 무릎이 아팠지만 꾹 참았다. 내가 언제 이 집을 팔겠다고 했니? 너희들이 마음대로 부동산까지 부르고 마음대로 결정하려고 하고. 목소리에 지금까지 없던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최 대리가 어색해하며 서류를 정리했다. 그럼 일단 오늘은 시세만 알려드린 걸로 하고 나중에 결정되시면 연락주세요. 최 대리가 나간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다. 혜진과 민수는 어머니의 이런 모습을 처음 봤다. 엄마,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재개발되면 어차피 나가야 하는데.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영자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다. 35년 전 남편과 함께 심었던 감나무가 보였다. 그 나무처럼 자신도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왔는데. 모르겠다. 하지만 너희들 마음대로는 안 돼. 과연 영자 할머니는 재개발과 자녀들의 압박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리고 정말로 이 집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영자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4억도 안 되는 돈으로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요양원에 들어간다 해도 월 200만 원씩 내면 2년도 못 버틴다. 새벽 5시 영자 할머니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향했다. 습관처럼 커피를 끓이면서 창밖의 감나무를 바라봤다. 남편 영수가 심었던 그 나무가 이제 30년이 넘었다. 여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순남이 할머니였다. 영자야, 어젯밤에 잠 못 잤지? 김미경 선생님이 오늘 아침에 만나자고 하는데 어때? 1시간 후 영자 할머니는 다시 순남이 할머니 집에 앉아 있었다. 김미경 상담사가 따뜻한 차를 내오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할머니, 어제 일 들었어요. 정말 힘드시겠어요. 영자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선생님, 나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들 말대로 요양원에 들어가야 하는 건가요? 김미경 상담사가 고개를 저었다.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할머니, 혹시 일을 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일이라고요? 내가 70이 넘었는데 누가 써주겠어요? 김미경 상담사가 미소를 지었다. 요즘 세상에는 시니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반찬 만들어서 파는 일, 아이들 돌봄, 청소, 민박집 관리까지. 월 5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벌 수 있어요. 영자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정말 가능한 일일까? 여러분은 7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할머니 요리 솜씨가 좋으시다고 순남이 할머니가 그러던데요. 순남이 할머니가 무릎을 탁 쳤다. 맞아. 영자가 만든 김치찌개는 정말 맛있어. 우리 동네에서 소문났잖아. 김미경 상담사가 가방에서 팸플릿을 꺼냈다. 종이를 만지는 바스락 소리가 들렸다. 이것 좀 보세요. 실버 반찬 배달 서비스라고 해서 혼자 사는 직장인들한테 집에서 만든 반찬을 배달해 주는 거예요. 한 번에 5가지 반찬을 만들어서 일주일치를 배달하면 월 6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와요. 영자 할머니의 눈이 번쩍 떨어졌다. 정말요? 그런데 혹시 지원자가 많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기 순서가 조금 있어요. 3개월 정도 기다리셔야 할 수도 있고요. 김미경 상담사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네, 그리고 청소일도 있어요. 바쁜 가정집에 가서 주 2회 정도 청소해드리는 거예요. 한 집당 한 번에 5만 원씩 받으니까 내 집만 맡으셔도 월 40만 원이에요. 계산해보니 반찬 사업 60만 원에 청소 40만 원이면 월 100만 원이었다. 기초연금 32만 원까지 합치면 월 132만 원이다. 그럼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겠네요? 영자 할머니의 목소리에 희망이 스며들었다. 김미경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에요. 그리고 재개발이 되더라도 이주비나 임시 거처 지원도 받을 수 있고요. 할머니가 벌어들이는 수입이 있으면 자녀분들도 더 이상 간섭하기 어려워질 거예요. 그때 영자 할머니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다. 혜진이었다. 엄마, 요양원 견학 예약 잡았어요. 내일 오후 2시에 같이 가요. 영자 할머니는 손에 든 팸플릿을 꽉 쥐었다. 드디어 선택의 순간이 온 것이다. 순남이 할머니가 영자 할머니의 어깨를 토닥였다. 영자야, 내가 결정해. 어떤 길을 선택하든 내가 도와줄게. 과연 영자 할머니는 자녀들이 정해놓은 요양원 견학을 따라갈까요?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용기를 낼까요? 그리고 자녀들은 어머니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날 오후 영자 할머니는 혜진과 함께 해뜨는 요양원에 도착했다. 건물 외관은 깔끔했지만 왠지 모르게 서늘한 기분이 들었다. 입구에서 나는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어머니, 여기가 우리가 알아본 곳 중에서 제일 좋은 곳이에요. 혜진이 밝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영자 할머니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안내 데스크에서 젊은 직원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안녕하세요. 박영자 할머니시죠? 저는 이곳 상담 담당 박수진입니다. 박수진 씨가 안내하는 복도를 걸으며 영자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봤다. 복도 양쪽으로 늘어선 방문들이 감옥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기침 소리와 한숨 소리가 가슴을 무겁게 했다. 이곳은 식당이에요. 하루 3끼 모두 영양사가 짠 식단으로 제공됩니다. 식당에는 10여 명의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다. 대부분 말없이 식사하고 계셨는데 그 모습이 영자 할머니에게는 너무나 적막해 보였다. 여러분은 이런 곳에서 노년을 보내고 싶으신가요? 할머니들끼리 친해지시면 정말 재미있게 지내세요. 박수진 씨가 설명했지만 영자 할머니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다음으로 안내받은 곳은 개인 방이었다. 10평 남짓한 작은 공간에 침대와 옷장, 작은 테이블이 전부였다. 월 200만 원에 이런 방을 쓰시게 돼요. 간병 서비스와 식사, 청소까지 모두 포함된 가격이에요. 박수진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영자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것은 다른 건물의 벽뿐이었다. 35년 동안 감나무를 바라보며 살았던 자신의 집과는
너무나 달랐다. 그런데 외출은 자유롭게 할 수 있나요? 영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물론이죠. 다만 안전상 오후 6시까지는 돌아오셔야 해요. 그리고 외출할 때는 미리 신고를 해주시고요. 신고라는 말에 영자 할머니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72년을 자유롭게 살아온 자신이 이제는 외출조차 신고를 해야 한다니. 견학을 마치고 상담실에 앉았을 때 박수진 씨가 계약서를 꺼냈다. 보증금은 500만 원이고 매월 200만 원씩 내시면 됩니다. 혹시 언제부터 입주 원하세요? 혜진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엄마 어떠세요? 깨끗하고 좋지 않아요? 영자 할머니는 목이 메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좀 더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간신히 나온 말이었다. 요양원에서 나오는 길, 혜진이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손가락으로 가방 끈을 꼬집으며 초조해했다. 엄마, 뭘 더 생각하시려고요? 여기보다 좋은 곳은 없어요. 그리고 집은 어차피 재개발 때문에 팔아야 하는데. 영자 할머니는 대답 대신 주머니 속 팸플릿을 만졌다. 김미경 상담사가 준 실버잡 안내서였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작게 들렸다. 그때 영자 할머니의 휴대폰이 울렸다. 순남이 할머니였다. 영자야, 급한 소식이 있어. 김 선생님이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당장 올 수 있어? 혜진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엄마, 또 순남이 할머니예요? 맨날 쓸데없는 일로 부르시네. 하지만 영자 할머니에게는 그 전화가 구원의 밧줄 같았다. 혜진아, 엄마 먼저 가볼게. 너는 집에 가서 쉬어. 엄마. 혜진이 부르는 소리를 뒤로하고 영자 할머니는 택시를 잡았다. 순남이 할머니 집에 도착하니 김미경 상담사가 환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다. 할머니,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청소 일자리가 하나 급하게 생겼어요. 내일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떠세요? 과연 영자 할머니는 요양원 대신 새로운 도전을 선택할까요? 그리고 이 결정이 자녀들과의 관계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정말요? 어떤 일자리인가요? 영자 할머니의 목소리에 설렘이 배어 있었다. 김미경 상담사가 노트북을 열며 설명했다. 강남구에 사시는 김현정 씨라는 분인데 맞벌이 부부예요. 주 3회 월수금에 4시간씩 청소해 주시면 한 달에 50만 원을 드린다고 해요. 정말 그렇게 줄까요? 영자 할머니가 반신반의했다. 순남이 할머니가 무릎을 탁 쳤다. 영자야,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 당장 해보자. 김미경 상담사가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내일까지 결정해 주셔야 해요. 다른 분도 관심 있어 하셔서요. 영자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기회는 왔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 여러분이라면 하루 만에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으실까요? 그분 집이 어디쯤인가요? 강남역에서 지하철로 15분 거리예요. 할머니 댁에서는 1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1시간 지하철을 타고 다녀야 한다니. 영자 할머니는 순간 주저했다. 무릎도 아픈데 매일 그 먼 거리를 다닐 수 있을까? 선생님, 혹시 더 가까운 곳은 없나요?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미경 상담사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지금 당장은 이 일자리밖에 없어요. 하지만 일단 시작하시면 실적이 쌓여서 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소개받을 수 있어요. 그때 영자 할머니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혜진이었다. 벨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지며 긴장감을 더했다. 여보세요?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요양원에서 전화 왔어요. 계약서 언제 가져오냐고 묻더라고요. 영자 할머니는 목이 막혔다.
아이들은 벌써 요양원 입주를 기정사실로 여기고 있었다. 혜진아, 엄마가 아직 결정 안 했다고 했잖니. 엄마, 뭘 더 망설이세요? 다른 곳 알아보신다고 해도 이보다 좋은 곳은 없어요. 순남이 할머니와 김미경 상담사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영자 할머니는 뭔가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임을 느꼈다. 혜진아, 엄마가 생각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엄마. 혜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지만 영자 할머니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김미경 상담사가 부드럽게 말했다. 할머니, 천천히 생각하세요. 어떤 선택을 하시든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영자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남편과 함께 보던 그 노을이었다. 순남이 할머니가 영자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영자야, 내가 뭘 선택하든 난 응원할 거야. 하지만 요즘 세상에 70이면 아직 젊어. 포기하기엔 너무 이르다고 생각해. 그 말에 영자 할머니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지난 40년간 아이들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해도 되는 것일까? 선생님, 그 청소일 해보고 싶어요. 영자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김미경 상담사가 환하게 웃었다. 정말요? 그럼 내일 아침에 김현정 씨와 만나보시는 걸로 할게요. 하지만 그때 영자 할머니의 휴대폰이 연달아 진동했다. 띠링, 띠링, 띠링. 문자 알림음이 끊임없이 울렸다. 영자 할머니는 깜짝 놀라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차고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김미경 상담사가 놀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순남이 할머니는 어머나 하며 손으로 입을 막았다. 첫 번째 문자는 혜진이었다. 엄마, 우리 집에서 가족회의 하자고 합니다. 지금 당장 오세요. 두 번째는 민수였다. 어머니, 이제 그만 결정하시죠. 참고로 요양원 계약금 일부를 이미 냈습니다. 세 번째는 수진이었다. 엄마, 우리가 왜 이러는지 아시잖아요.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영자 할머니는 숨이 막혔다. 아이들이 벌써 계약금까지 냈다니. 새로운 시작을 결심한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여러분이라면 가족의 강요와 자신의 선택 사이에서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순남이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영자야, 내가 같이 가줄까? 혼자 맞서기 힘들 거 아니야. 하지만 영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고마워, 순남아. 하지만 이건 내가 혼자 해결해야 할 일이야. 그 순간 영자 할머니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누구일까? 과연 영자 할머니는 자녀들의 가족회의에서 자신의 결심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낯선 전화는 또 다른 변수가 될까요? 영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박영자 할머니시죠? 저는 김현정이라고 합니다. 바로 청소 일자리를 제안한 그분이었다. 영자 할머니의 가슴이 다시 두근거렸다. 아, 네. 안녕하세요. 할머니, 급하게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사실 남편이랑 상의해 봤는데 내일 당장 시작하실 수 있으시면 시범 기간 없이 바로 월 50만 원 드리기로 했어요. 영자 할머니의 눈이 번쩍 떨어졌다. 조건이 더 좋아진 것이다. 정말요? 네, 그런데 정말 죄송한데 오늘 밤 9시까지 답변 주실 수 있으세요? 다른 분도 기다리고 계셔서요. 시계를 보니 벌써 6시 반이었다. 가족회의까지 가면 시간이 촉박했다. 김미경 상담사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할머니, 정말 좋은 기회예요. 놓치시면 안 돼요.
순남이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다. 영자야,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지 몰라. 영자 할머니는 마음을 굳혔다. 알겠습니다.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현실이 다가왔다. 이제 정말 선택해야 할 때였다. 여러분이라면 자녀들과의 마지막 대화를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1시간 후 영자 할머니는 혜진의 집 거실에 앉아 있었다. 삼남매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어머니를 마주보고 있었다. 마치 재판장 같은 분위기였다. 혜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아시죠? 정말 어머니가 걱정돼서 그래요. 민수가 계산기를 꺼내며 말했다. 어머니, 현실적으로 계산해봐요. 집 시세 4억 5천만 원, 요양원비월 200만 원이면 18년은 쓸 수 있어요. 어머니 연세 생각하면 충분하죠. 영자 할머니의 가슴이 찔렸다. 18년이면 자신이 90살까지 산다는 계산이었다.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엄마, 우리도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혼자 계시다가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회사 다니느라 매일 돌봐드릴 수도 없고. 영자 할머니는 아이들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그들 나름대로는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어떻게 살고 싶은지는 한 번도 묻지 않았다. 얘들아, 영자 할머니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엄마가 72년을 살면서 언제 한번 내 뜻대로 살아봤니? 삼남매가 조용해졌다. 너희 아버지 뒷바라지에 너희들 키우느라 내 꿈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살았어.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도 묻지 않고 정해놓고 따라오라고 하니? 혜진이 당황스러워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야, 혜진아. 엄마도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나는 요양원에 가기 싫어. 민수가 벌떡 일어났다. 어머니,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집은 재개발로 팔아야 하는데. 영자 할머니가 가방에서 김미경 상담사가 준 팸플릿을 꺼냈다. 일을 할 거야. 청소 일자리가 하나 생겼어. 청소요? 수진이 깜짝 놀랐다. 그래. 월 50만 원씩 벌면서 기초연금까지 합치면 충분히 혼자 살 수 있어. 혜진의 얼굴이 굳었다. 엄마, 말이 안 돼요. 72살에 무슨 청소 일을 해요? 영자 할머니는 35년 전 남편과 처음 이 집에 들어왔던 날을 떠올렸다. 그때도 모든 게 불안했지만 용기를 냈었다. 해볼 거야. 내가 아직 건강하니까. 혜진이 차갑게 끊어서 말했다. 엄마, 설마 다른 사람들 도움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죠? 순남이 할머니나 그 상담사 얘기 들으신 거예요? 남한테 패 끼치지 마세요. 바로 그 순간 영자 할머니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김현정 씨였다. 거실에 벨소리가 울려 퍼지며 모든 시선이 휴대폰으로 향했다. 영자 할머니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고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할머니, 결정하셨나요? 모든 시선이 영자 할머니에게 집중됐다. 정말 인생의 갈림길이었다. 과연 영자 할머니는 자녀들 앞에서 어떤 대답을 할까요? 그리고 이 선택이 가족 관계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영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아이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다. 여보세요? 할머니, 결정하셨나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서요. 김현정 씨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혜진이 눈을 부릅떴다. 엄마, 누구세요? 영자 할머니는 심호흡을 했다. 이제 정말 결정할 때였다. 김현정 씨, 제가 하겠습니다.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다. 삼남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정말요? 그럼 내일 아침 9시에 만나서 자세한 얘기 나눠요.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자마자 혜진이 벌떡 일어났다. 엄마, 지금 뭐 하신 거예요? 민수도 당황했다. 어머니, 설마 정말 일을 하시려고요? 영자 할머니는 가방에서 팸플릿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다. 그래. 엄마는 아직 일할 수 있어. 수진이 팸플릿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청소? 정말 우리 엄마가 남의 집 청소를 하시려고요? 여러분은 자녀들이 이렇게 반대할 때 어떻게 설득하시겠습니까? 왜 안 돼? 일하는 게 창피한 일이니? 영자 할머니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혜진이 격양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체면? 내가 언제부터 체면을 챙겼니? 영자 할머니가 쓴웃음을 지었다. 너희 아버지 아플 때 내가 새벽 4시부터 반찬 팔러 다녔을 때는 체면이 중요하지 않았지? 너희 교육비 벌려고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했을 때는 아이들이 할 말을 잃었다. 어머니의 과거 희생을 모르는 건 아니었으니까. 민수가 차분하게 말했다. 어머니, 그때와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우리가 다 컸고 어머니를 모실 수 있어요. 모신다고? 요양원에 보내놓고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러 오는 게 모시는 거니? 영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순간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다. 영자 할머니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얘들아, 엄마가 72년을 살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 나이가 들수록 남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수진이 눈물을 훔쳤다. 엄마는 우리한테 짐이 아니에요. 아니야, 수진아. 지금도 벌써 짐이 되고 있어. 너희가 요양 원비 걱정하는 거 다 알아. 혜진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 일로 얼마나 벌 수 있는데요? 월 50만 원이야. 기초연금 32만 원 합치면 82만 원이고. 민수가 코웃음을 쳤다. 82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요? 병원비만 나와도 끝이에요. 영자 할머니가 당당하게 말했다. 그래도 내 돈이야. 내가 번 돈으로 사는 거지. 너희 돈 쓰는 게 아니잖니. 그 말에 아이들이 순간 침묵했다. 어머니의 자존심을 건드린 말이었구나 싶었다. 영자 할머니는 35년 전 이 집에 처음 들어왔던 날을 떠올렸다. 그때도 불안했지만 남편과 함께 용기를 냈었다. 이제는 혼자지만 다시 한번 용기를 낼 때였다. 내일 아침에 첫 출근해. 그리고 재개발 얘기 나오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볼게. 혜진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엄마,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 내가 제일 후회하는 건 너희들 눈치만 보고 살았던 거야. 그 말과 함께 영자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릎이 아팠지만 꿋꿋하게 버텼다. 과연 영자 할머니의 새로운 도전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텐데요. 첫 출근에서는 과연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7시 영자 할머니는 지하철역에 서 있었다. 출근길 인파 속에서 혼자 있다는 게 서글프면서도 새로웠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진통제를 먹고 견뎠다. 1시간 만에 강남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온몸이 지쳐 있었다. 역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다. 영자 할머니만 홀로 걸음이 느렸다. 김현정 씨가 보낸 주소를 찾아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다. 30층짜리 고층 아파트였다. 로비에서 경비원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경비원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다. 2003호 김현정 씨 댁에 청소하러 왔어요. 경비원이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다. 엘리베이터에서 20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다. 정말 잘할 수 있을까? 72년을 살면서 남의 집 청소는 처음이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젊은 여자가 문을 열었다. 김현정 씨였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깔끔한 인상의 여성이었다. 안녕하세요. 박영자 할머니시죠?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다행히 김현정 씨는 따뜻하게 맞아줬다. 집안은 넓고 깨끗했지만 여기저기 어수선한 흔적들이 보였다. 여러분이라면 처음 직장에서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할머니, 저희 신혼이라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주방 청소하고 화장실 2개, 거실 바닥 청소해 주시면 돼요. 영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보다 일이 많아 보였다. 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끝내면 될까요? 4시간 안에 끝내주시면 되고요. 중간에 점심은 챙겨 드세요. 김현정 씨가 출근하고 나자 영자 할머니는 혼자 남겨졌다. 20, 30평 아파트가 갑자기 아주 크게 느껴졌다. 먼저 주방부터 시작했다. 설거지가 쌓여 있고 가스레인지는 기름때로 끈적거렸다. 1시간 만에 손목이 아파오기 시작했다. 화장실 청소를 할 때는 무릎을 꿇고 해야 했다. 바닥 타일 사이사이 곰팡이를 닦아내다 보니 허리가 아파왔다. 숨이 차서 자꾸 쉬어야 했다. 3시간째 거실 바닥을 걸레질하고 있는데 갑자기 현기증이 났다. 벽에 기대서 한참을 쉬었다. 혈압약을 아침에 못 먹었구나 싶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김현정 씨가 점심시간에 집에 온 것이었다. 할머니,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창백해 보이는데요. 영자 할머니는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온몸이 아팠다.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다. 할머니, 잠깐 앉아서 쉬세요. 물 드릴게요. 김현정 씨가 물을 가져다 주며 걱정스럽게 말했다.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2살이에요. 김현정 씨의 얼굴이 놀란 표정으로 변했다. 72살이요? 정말요? 저는 60대 초반인 줄 알았는데. 그 말에 영자 할머니는 당황했다. 자신이 생각보다 늙어 보인다는 뜻일까? 혹시 이 일이 너무 힘드시면 다른 분을 구해도 돼요. 할머니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요. 김현정 씨의 말이 마치 해고 통보처럼 들렸다. 영자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조금만 쉬면 돼요. 하지만 김현정 씨의 표정은 이미 마음을 바꾼 것 같았다. 할머니, 죄송한데 이 일이 생각보다 체력적으로 힘드실 것 같아요. 혹시 다른 가벼운 일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영자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첫날부터 해고를 당하는 것이었다. 과연 영자 할머니에게는 어떤 선택지가 남아 있을까요? 만약 이마저도 이어가지 못한다면 그녀가 자녀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걸까요? 영자 할머니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다. 목이 메었다. 첫날부터 짐을 싸라는 말을 들을 줄은 몰랐다. 죄송해요, 할머니. 정말 미안해요. 처음에 나이를 정확히 안 물어본 제가 잘못했어요. 김현정 씨가 진심으로 미안해했다. 영자 할머니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다.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꾹 참았다. 괜찮아요. 저도 제 몸을 너무 과신했나 봐요. 김현정 씨가 봉투를 내밀었다. 오늘 수고비라도 받으세요. 3만 원이지만. 영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일을 다 못 끝냈는데 어떻게 돈을 받아요. 그래도 몇 시간 일하셨잖아요. 영자 할머니가 봉투를 받으며 한숨을 쉬었다. 3만 원. 이것이 자신의 첫 번째 임금이었다. 아파트에서 나와 지하철역까지 가는 길이 무척 길게 느껴졌다. 발걸음도 무거웠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동정하는 눈으로 보는 것 같았다. 지하철에서 순남이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순남아, 나야. 영자야. 첫 출근 어땠어? 잘 됐지? 영자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다. 실패했다고 말하기가 창피했다. 응. 그런데 좀 힘들더라. 힘들어도 처음이니까 그렇지. 익숙해지면 괜찮을 거야. 영자 할머니는 차마 해고당했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 순남이 할머니의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았다. 여러분은 이런 실패를 가족이나 친구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으실 수 있나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였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다. 소파에 앉아서 3만 원짜리 봉투를 바라봤다.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김미경 상담사였다. 할머니, 첫 출근 어떠셨어요? 영자 할머니는 한참 망설이다가 사실대로 말했다. 선생님, 실패했어요. 나이가 너무 많다고 해서 잘렸어요. 아, 그러셨구나. 속상하시겠어요. 김미경 상담사의 목소리에 실망이 섞여 있었다. 선생님, 혹시 다른 일자리는 없을까요? 글쎄요. 청소일이 이미 체력적으로 힘드셨다면 다른 일은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영자 할머니의 가슴이 서늘해졌다. 김미경 상담사마저 포기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할머니, 포기하지 마세요. 방법은 있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니 집이 더욱 적막해졌다. 혼자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 저녁 6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혜진이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엄마, 김현정 씨한테 전화 왔어요. 영자 할머니의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김현정 씨가 혜진에게 전화를 했다니. 뭐라고 했는데? 할머니가 일하러 오셨는데 많이 힘들어하셔서 걱정됐다고. 혹시 가족이 있으면 연락해달라고 하더라고요. 혜진이 영자 할머니를 바라보는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엄마, 정말 그렇게까지 하시려고 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창피한지 아세요? 영자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자녀들에게 창피를 당기려던 건 아니었는데. 이제 알았죠? 엄마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민수와 수진도 들어왔다. 삼남매가 다시 모인 것이다.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 내일 요양원 계약서에 사인하러 가요.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 순간 영자 할머니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또 누구일까? 과연 영자 할머니는 이제 정말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 낯선 전화가 마지막 희망의 끈이 될까요? 영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아이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박영자 할머니시죠? 저는 동대문구 복지관에서 일하는 이주연이라고 합니다. 복지관? 영자 할머니는 당황했다. 왜 복지관에서 전화를 할까? 네, 맞습니다. 할머니, 김미경 상담사님께서 할머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혜진이 누구냐는 듯 눈을 부릅뜨고 있었다. 영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네, 가능해요. 할머니, 저희가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있어요. 시니어 반찬 배달 서비스인데 혼자 사는 젊은 직장인들한테 할머니들이 만든 집밥 반찬을 배달해 주는 거예요. 영자 할머니의 눈이 번쩍 떨어졌다. 김미경 상담사가 말했던 그 일이었다. 그런데 기다리셔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맞아요. 원래는 대기가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한 분이 그만두셔서 자리가 났어요. 내일부터 시작할 수 있으시면 어떠세요? 영자 할머니는 심장이 쿵쿵 뛰는 것을 느꼈다. 정말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았다. 어떤 일인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일주일에 5가지 반찬을 만들어서 한 번에 10인분씩 포장해 주시면 돼요. 저희가 픽업 가서 배달까지 다 해드리고요. 한 달에 60만 원 드려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기회가 갑자기 왔을 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60만 원. 청소 일보다 10만 원이나 많았다. 게다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정말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할머니 집 주방에서 하시면 돼요. 다만 위생 검사는 받으셔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품질 체크하러 갈게요. 혜진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끼어들었다. 죄송한데 누구시죠? 우리 어머니한테 무슨 일로 전화하신 거예요? 이주연 씨가 정중하게 대답했다. 아, 따님이시군요. 저는 복지관에서 시니어 일자리 사업을 담당하고 있어요. 어머님께 반찬 만드는 일자리를 제안 드리려고요. 반찬 만드는 일요? 민수가 코웃음을 쳤다. 네, 요즘 혼자 사는 젊은 분들이 집밥을 그리워해서 반응이 아주 좋아요. 한 달에 60만 원 정도 수입이 생기시고요. 수진이 놀라며 물었다. 60만 원이요? 정말요? 네, 그리고 이 일은 나라에서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이라 안전해요. 4대 보험도 들어드리고요. 영자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4대 보험까지? 이런 좋은 조건일 줄은 몰랐다. 혜진이 여전히 의심스러워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 나이가 72살인데 괜찮을까요? 오히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더 좋아요. 손맛이 있으시거든요. 저희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60 후반에서 70대세요. 영자 할머니는 희망이 생겼다. 나이가 많은 게 오히려 장점이라니. 그럼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나요? 내일 오전에 저희 복지관에 오셔서 간단한 교육 받으시고 오후에 위생 점검 받으시면 바로 시작하실 수 있어요. 영자 할머니가 아이들을 바라봤다. 혜진과 민수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수지는 조금 다른 반응이었다. 엄마,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하는 일이니까 안전하고 좋을 것 같아요. 혜진이 수진을 차갑게 째려봤다. 수진아, 너까지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가 계획 다 세워놨잖아. 하지만 영자 할머니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선생님, 제가 하겠습니다. 정말요? 그럼 내일 오전 10시에 복지관으로 오세요.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자 거실이 조용해졌다. 혜진과 민수는 당황스러워했고 수지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과연 영자 할머니의 두 번째 도전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반찬 사업의 현실은 그녀가 상상한 것과는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영자 할머니는 새벽 6시에 일어났다.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거울을 보며 깔끔하게 머리를 빗고 단정한 옷을 골라 입었다. 복지관까지는 지하철로 30분 거리였다. 어제와는 달리 발걸음이 가벼웠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다. 동대문구 복지관에 도착하니 이주연 상담사가 밝게 맞아주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활기찬 분이었다. 할머니, 어서 오세요. 생각보다 젊어 보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어제 전화로만 들었는데 실제로 보니 더 좋아 보여요. 이주연 상담사가 교육실로 안내했다. 이미 다른 할머니 5분이 앉아 계셨다. 모두 영자 할머니와 비슷한 연령대였다. 자, 오늘 새로 오신 박영자 할머니세요. 인사해 주세요. 할머니들이 따뜻하게 반겨주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소속감이었다. 이 사업은 간단해요. 매주 월요일에 메뉴를 받으시고 수요일까지 10인분씩 5가지 반찬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주연 상담사가 샘플 반찬통을 보여줬다. 생각보다 깔끔하고
위생적으로 포장되어 있었다. 할머니들 솜씨가 워낙 좋으셔서 주문이 계속 늘고 있어요. 지금은 한 명당 10세트씩 담당하시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영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10세트면 50개의 반찬통이었다. 할만할 것 같았다. 여러분은 새로운 직장에서 동료들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기분이셨나요? 옆에 앉은 김순덕 할머니가 귓속말을 했다. 영자 씨, 이 일 정말 좋아요. 집에서 하니까 편하고 젊은 분들이 맛있다고 연락도 주고. 정말요? 어려운 점은 없나요? 처음에는 시간 맞추기가 좀 힘들어요. 수요일 오전 10시까지는 꼭 완성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이주연 상담사가 계속 설명했다. 위생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머리망, 위생장갑, 앞치마는 필수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품질 점검 나가니까 항상 청결하게 해주세요. 영자 할머니는 열심히 메모했다. 실수하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반찬 종류는 정해져 있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이런 기본 반찬들이에요. 다행히 모두 영자 할머니가 잘 만들 수 있는 것들이었다. 40년간 가족들 밥상을 차려온 경험이 있었으니까. 교육을 마치고 점심시간에 할머니들과 함께 식사했다. 오랜만에 또래분들과 나누는 대화가 즐거웠다. 영자 씨는 자녀분들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다른 할머니가 물었다. 영자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다. 처음에는 반대하셨는데 지금은 괜찮아 해요. 사실 혜진과 민수는 여전히 못마땅해 했지만 수진이 지지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다. 오후에는 위생 점검을 받았다. 보건소 직원이 영자 할머니 집 주방을 꼼꼼히 살펴봤다. 주방이 깔끔하네요. 다만 싱크대 옆에 수세미 거리를 하나 더 설치하시고 냉장고 온도계도 달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녁에 혜진이 집에 들렀다. 표정이 여전히 어두웠다. 엄마, 정말 하시려고요? 아직 마음 바꾸셔도 돼요. 혜진아, 엄마가 해보고 싶어? 한 번만 믿어봐. 혜진이 한숨을 쉬었다. 알겠어요. 하지만 힘들면 바로 그만두세요. 그날 밤 영자 할머니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일상이 기대됐다. 하지만 첫 번째 주문부터 예상치 못한 문제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어려움이 닥칠까요? 월요일 아침 영자 할머니의 휴대폰에 첫 번째 메뉴가 왔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모두 익숙한 반찬들이었다. 이 정도면 쉽겠네. 하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생각과 달랐다. 집에서 가족 4명 분량 해봤던 것과 10인분을 만드는 건 완전히 다른 일이었다. 우선 재료부터 문제였다. 김치 5포기, 콩나물 10봉지, 시금치 20단. 냉장고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의 양이었다. 이거 어디에 다 보관하지? 베란다에 임시로 박스를 놓고 정리했다. 하지만 11월 날씨라 금방 시들어버릴 것 같았다. 화요일부터 본격적인 요리가 시작됐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김치찌개부터 끓이기 시작했다. 냄비가 작아서 2번에 나누어 끓여야 했다. 아, 큰 냄비를 사야겠네. 된장찌개도 마찬가지였다. 멸치 육수를 우리는 것부터 시간이 오래 걸렸다. 평소 1시간이면 끝날 일이 4시간째 계속되고 있었다. 오후에는 나물을 만들었다. 시금치 20단을 데치느라 가스비가 엄청 나갈 것 같았다. 무엇보다 허리가 아파서 계속 서 있기가 힘들었다. 여러분은 예상보다 훨씬 힘든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저녁 8시, 아직 반찬 절반도 못 만들었는데
수진이 집에 들렀다. 엄마, 무슨 냄새가 이렇게 나요? 집이 왜 이래요? 주방이 전쟁터가 되어 있었다. 설거지할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수진아, 생각보다 양이 많더라. 괜찮을 거야. 하지만 수진의 표정이 걱정스러워 보였다.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몸이 상하면 어떻게 해요? 수진이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영자 할머니는 거절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수요일 새벽 3시 영자 할머니는 여전히 주방에서 반찬을 포장하고 있었다. 눈이 침침하고 손목이 아팠다. 10시까지 완성해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했다. 이렇게 힘들 줄 몰랐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이주연 상담사였다. 할머니, 준비 잘 되고 계세요? 10시에 픽업 갈게요. 네. 거의 다 됐어요. 하지만 아직 포장할 반찬통이 10개나 남아 있었다. 손이 떨렸다. 새벽 5시까지 꼬박 밤을 새워서 겨우 완성했다. 포장지에 날짜와 메뉴를 적느라 손가락이 저렸다. 아침 9시 픽업 직전에 혜진이 집에 들어왔다. 영자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엄마, 왜 이렇게 초췌해지셨어요? 밤새 안 주무셨어요? 괜찮아. 첫 번째니까 서툴렀을 뿐이야. 혜진이 주방을 둘러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엄마,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몸이 상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때 이주연 상담사가 도착했다. 영자 할머니의 상태를 보고 당황했다. 할머니, 많이 힘드셨나 봐요. 첫 번째라 그런 거예요. 다음부터는 요령이 생길 거예요. 반찬통들을 확인하더니 만족스러워했다. 와, 정말 맛있어 보여요. 색깔도 좋고 포장도 깔끔하네요. 하지만 영자 할머니는 정작 성취감보다는 걱정이 앞섰다. 매주 이렇게 해야 한다니. 하지만 두 번째 주문부터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문제가 영자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주 월요일 영자 할머니는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두 번째 메뉴를 확인했다. 갈비찜, 도토리묵 무침, 오이소박이, 고사리나물, 무생채. 그런데 이번엔 갈비찜이 들어 있었다. 갈비찜을 10인분? 갈비 3kg을 사야 했다. 재료비만 15만 원이 넘을 것 같았다. 그런데 복지관에서 주는 재료비 지원은 반찬 한 세트당 5천 원. 10세트면 5만 원이었다. 절반도 안 되는 돈이었다. 차액은 자신이 부담해야 했다. 이상하네. 지난주에는 이런 얘기 없었는데. 이주연 상담사에게 전화했다. 아, 그 부분 죄송해요. 깜빡했네요. 고급 메뉴가 들어가면 재료비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도 수익은 똑같이 60만 원 들여요. 영자 할머니는 당황했다. 재료비를 빼면 실제 수익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이었다. 그럼 이번 주는 30만 원 정도밖에 안 남는 건가요? 네, 그런 셈이죠. 하지만 다음 주에는 기본 메뉴라 괜찮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니 억울했다. 미리 말해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도 일단 시작했다. 갈비 3kg을 사러 시장에 갔는데 값이 생각보다 더 비쌌다. 18만 원이나 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예상치 못한 비용 부담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갈비찜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았다. 압력밥솥이 작아서 3번에 나누어 끓여야 했다. 하나 끓이는 데만 40분씩 걸렸다. 화요일 밤 10시 아직 갈비찜 절반도 못 끝냈는데 민수가 집에 들렀다. 어머니, 뭔 냄새가 이렇게 나요? 집이 온통 갈비 냄새네. 갈비찜 만들고 있어. 민수가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놀랐다. 이게 다 뭐예요? 갈비가 이렇게 많이 왜 있어요? 일 때문에 샀어.
민수가 계산기를 꺼내더니 혀를 찼다. 어머니, 이 갈비 얼마 주고 사셨어요? 18만 원이요? 그럼 재료비 지원금 빼면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영자 할머니는 대답할 말이 없었다. 민수의 계산이 맞았다.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밤새 고생해서 돈도 못 버는데 왜 하세요? 그때 갈비찜 냄새가 탈 듯한 냄새로 바뀌었다. 급하게 뛰어가 보니 물이 다 말라서 바닥이 눌어붙어 있었다. 아이고, 냄비 바닥이 새까맣게 타버렸다. 갈비도 일부가 못 쓸 정도로 타버렸다. 1시간 넘게 끓인 게 헛수고가 되었다. 민수가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 이것 봐요.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차라리 요양원이 나아요. 영자 할머니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꾹 참았다. 수요일 새벽 다시 갈비를 사러 나갔다. 이번에는 5만 원어치만 샀다. 부족하지만 더 이상 손해볼 수는 없었다. 결국 10세트 중 8세트만 완성했다. 이주연 상담사가 픽업 와서 개수를 세더니 당황했다. 할머니, 2세트가 부족한데요? 죄송해요. 재료가 부족해서. 아, 그럼 이번 주 수익에서 그만큼 빠져야 해요. 48만 원 드릴게요. 48만 원에서 재료비 23만 원을 빼면 실제 수익은 25만 원이었다. 첫 주보다 더 적었다. 이 돈이면 전기세와 관리비만 내도 끝이었다. 영자 할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이렇게 힘들게 일해서 고작 25만 원이라니. 하지만 세 번째 주문표에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영자 할머니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금요일 아침 영자 할머니는 세 번째 주문표를 확인했다. 전복죽, 갈치조림, 깻잎찜, 도라지 무침, 버섯볶음. 눈이 번쩍 뜨였다. 전복죽이라니. 전복 가격을 알아보니 한 개에 3,000원씩 했다. 10인분이면 최소 30개는 필요했다. 9만 원어치였다. 재료비 지원금 5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더 큰 문제는 전복죽 만드는 법을 모른다는 것이었다. 평생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었다. 이건 정말 무리야. 이주연 상담사에게 전화했다. 선생님, 이번 주 메뉴가 너무 어려운데요. 전복죽을 어떻게 만들어요? 아, 레시피는 인터넷에 있어요. 그리고 전복 대신 전복맛 조개로 대체해도 돼요. 훨씬 저렴하거든요. 전복맛 조개요? 네, 요즘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고객들도 크게 신경 안 써요. 영자 할머니는 뭔가 이상했다. 전복죽이라고 해놓고 가짜 전복을 쓰라니. 이게 맞는 일인가 싶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시장에 가서 전복맛 조개를 샀다. 그래도 5만 원이 넘게 들었다.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레시피를 찾아봤다. 하지만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였다. 안경을 써도 화면이 희미했다. 수진에게 전화했다. 수진아, 엄마가 인터넷 사용법 좀 배우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어? 엄마, 왜 갑자기 인터넷을요? 요리법을 찾아야 해서. 수진이 저녁에 와서 컴퓨터 사용법을 가르쳐줬다. 하지만 생각보다 복잡했다. 여러분은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할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월요일부터 전복죽 만들기에 도전했다. 첫 번째 시도는 완전히 실패였다. 죽이 너무 묽어서 물 같았다. 두 번째 시도에서는 너무 되직해져서 떡 같았다. 세 번째 만에 겨우 죽 같은 모양이 나왔다. 하지만 맛이 이상했다. 전복맛 조개에서 비린내가 났다. 아무리 씻어도 냄새가 가시지 않았다. 화요일 저녁 혜진이 집에 들렀다가 주방 냄새를 맡고 인상을 찌푸렸다. 엄마, 이게 무슨 냄새예요? 집이 비린내로 가득해요. 전복죽 만들고 있어. 혜진이 죽을 맛보더니 코를 막았다. 엄마,
이거 드실 만한 게 아니에요. 냄새도 이상하고. 영자 할머니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래도 해야 해. 주문이 들어왔으니까. 혜진이 한숨을 쉬었다. 엄마, 이게 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상한 재료로 억지로 만들어서 파는 게요? 그 말에 영자 할머니는 가슴이 찔렸다. 정말 자신이 하는 일이 맞는 건가 싶었다. 수요일 새벽 간신히 모든 반찬을 완성했다. 하지만 전복죽은 여전히 냄새가 이상했다. 이주연 상담사가 픽업을 와서 냄새를 맡더니 살짝 인상을 찌푸렸다. 할머니, 이번 주는 조금 힘드셨나 봐요? 네. 전복죽이 어려워서요. 괜찮아요. 처음에는 다들 그래요. 하지만 그날 오후에 복지관에서 전화가 왔다. 할머니, 고객 한 분이 컴플레인을 제기하셨어요. 전복죽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영자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드디어 터질 게 터진 것이었다. 하지만 이 한 번의 컴플레인이 할머니의 모든 노력을 무너뜨릴 수도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날 저녁 복지관에서 다시 전화가 왔다. 이주연 상담사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무거웠다. 할머니, 컴플레인 건으로 상급자와 상의해 봤는데요. 일단 이번 주는 쉬시고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어떨까요? 영자 할머니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사실상 해고 통보였다. 그럼 이번 주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죄송하지만 컴플레인이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급여 지급이 어려워요.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니 정말 끝난 것 같았다. 사흘밤을 새워 만든 반찬들, 손목이 아프도록 포장한 노력이 모두 헛수고가 되었다. 소파에 앉아 한참 생각했다. 이제 정말 요양원에 가야 하는 건가? 아이들 말이 맞았던 건가?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수진이었다. 영자 할머니의 풀이 죽은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엄마,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었어요? 영자 할머니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수진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다. 엄마, 그럼 이번 주는 돈을 한 푼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 수진이 분노했다. 이게 말이 돼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컴플레인 하나 때문에 돈도 안 주고. 이건 부당해요. 수진의 반응이 의외였다. 평소에는 조용한 성격이었는데 이렇게 화내는 모습은 처음 봤다. 엄마, 이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가족 중 누군가가 이렇게 지지해 줄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그날 밤 수진은 인터넷으로 시니어 일자리에 대해 알아봤다. 그리고 다음 날 영자 할머니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엄마, 제가 알아봤는데 개인적으로 반찬 주문받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복지관 통하지 말고 엄마가 직접 해보시는 건 어때요? 내가? 어떻게? 요즘은 인터넷으로 주문받고 직접 배달하는 할머니들이 많아요. 수익도 더 좋고요. 수진이 핸드폰을 꺼내서 보여줬다. 동네 맘카페에 홈메이드 반찬 판매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었다. 봐요. 이 할머니는 김치 5점 포기에 10만 원 받으시네요. 그리고 이분은 일주일치 반찬 10가지에 15만 원이요. 영자 할머니의 눈이 번쩍 떨어졌다. 복지관 통할 때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었다. 하지만 내가 인터넷을 어떻게 해? 제가 도와드릴게요. 사진도 찍어드리고 글도 올려드리고요. 영자 할머니는 마음에 불이 붙는 듯 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 일주일 후 수진의 도움으로 동네 맘카페에 첫 글을 올렸다. 72세 할머니가 정성으로 만드는 집밥 반찬입니다. 40년간 가족 밥상을 차려온 경험으로
건강하고 맛있는 반찬 만들어 드려요. 사진도 정성스럽게 찍었다. 영자 할머니가 앞치마를 두르고 반찬을 만드는 모습, 정갈하게 담긴 반찬들. 첫날에 댓글 3개가 달렸다. 할머니 솜씨가 정말 좋아 보여요.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아이들이 먹어도 괜찮을까요? 영자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드디어 자신의 힘으로 시작하는 것이었다. 과연 영자 할머니의 새로운 도전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자녀들은 어머니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첫 주문이 들어온 건 글을 올린 지 3일 후였다. 젊은 엄마가 댓글을 남겼다. 할머니, 김치찌개용 김치 3포기랑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주문하고 싶어요. 얼마인가요? 영자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수진과 상의해서 가격을 정했다. 김치 3포기에 4만 원, 반찬 2가지에 1,000원씩, 총 6만 원이었다. 복지관에서 10세트 만들어서 받던 돈과 비슷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게 자신의 것이었다. 다음 날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다. 배추 10포기를 사서 정성스럽게 절였다. 예전처럼 급하게 할 필요가 없으니 마음도 편했다. 수요일 오후 수진이 퇴근 후 반찬을 픽업하러 왔다. 정성스럽게 포장된 김치와 반찬을 보고 만족스러워했다. 엄마, 정말 맛있어 보여요. 냄새도 진짜 김치 냄새네요. 두 사람은 함께 주문자 집으로 배달을 갔다. 아파트 15층에 사는 30대 주부였다. 문을 열어준 여자가 김치 냄새를 맡더니 눈이 반짝였다. 와, 진짜 할머니가 담그신 김치 냄새네요. 요즘 시판 김치는 화학 조미료 냄새만 나는데 맛보시고 만족하지 않으시면 환불해 드릴게요. 영자 할머니가 자신 있게 말했다. 아니에요. 냄새만 맡아도 알겠어요. 다음에도 또 주문할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자 할머니는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요리를 인정받는 기분이었다. 여러분도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았을 때의 그 뿌듯함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주일 후 그 고객이 또 주문했다. 이번에는 친구분도 소개해줬다. 할머니 김치 정말 맛있었어요. 친구도 주문하고 싶어 해요. 주문이 점점 늘어갔다. 한 주에 3건, 다음 주에는 5건.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것이었다. 한 달 후 영자 할머니는 월 130만 원을 벌었다. 복지관에서 받던 돈의 2배가 넘었다. 더 중요한 건 모든 고객이 만족해했다는 것이었다. 어느 날 저녁 혜진과 민수가 함께 집에 왔다. 표정이 예전과 달랐다. 엄마, 요즘 많이 바쁘시죠?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응, 주문이 늘어서 바쁘긴 해. 하지만 좋은 바쁨이야. 민수가 계산기를 꺼내더니 말했다. 어머니, 월 130만 원이면 기초연금까지 합쳐서 월 160만 원 넘네요. 혼자 살기에 충분한 돈이에요. 그래, 병원비 걱정도 없고 전기세 걱정도 없어. 혜진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 처음에 반대한 거 죄송해요. 엄마가 이렇게 잘하실 줄 몰랐어요. 괜찮아, 혜진아. 너희도 엄마 걱정해서 그런 거 알아. 수진이 흐뭇하게 웃었다. 엄마, 이제 정말 독립적이시네요. 우리가 오히려 엄마한테 배워야겠어요. 그때 영자 할머니의 휴대폰에 카톡이 왔다. 새로운 주문이었다. 할머니, 저희 회사 직원들이 할머니 반찬 먹어보고 다들 주문하고 싶어 해요. 한 번에 10명분 주문 가능한가요? 영자 할머니는 놀랐다. 한 번에 10명분이라니. 손이 떨렸다. 이제 정말 사업이 되는군요. 민수가 감탄했다. 하지만 영자 할머니는 갑자기 현기증이 날 것 같았다. 주문이 너무 많아지면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니면
다시 무너질까? 과연 영자 할머니는 늘어나는 주문을 잘 소화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성공한 사업가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영자 할머니는 10명분 주문을 위한 재료를 계산해 봤다. 김치 10포기, 된장찌개용 재료,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재료비만 15만 원이 넘을 것 같았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시간이었다. 평소 1명분 만들 때도 하루 종일 걸렸는데 10명분을 혼자서 어떻게 해낼까? 일단 해보자. 월요일부터 장보기를 시작했다. 시장에서 배추 10포기를 사려는데 상인이 놀랐다. 할머니, 이거 다 어디에 쓰려고요? 김장하기에는 아직 이르고. 반찬 장사예요. 집에 돌아와서 배추를 씻기 시작했다. 하나 씻을 때마다 허리가 아팠다. 평소보다 10배 많은 양이니 몸이 견딜 수 있을까 걱정됐다. 화요일 새벽 4시부터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다. 5시간 만에 겨우 절반을 끝냈는데 이미 온몸이 쑤셨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손목이 저렸다. 오후에 된장찌개를 끓이려는데 갑자기 어지러웠다. 벽에 기대서 한참을 쉬었다. 혈압약을 먹는 걸 깜빡했구나 싶었다. 그때 혜진이 들어왔다. 영자 할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다. 엄마, 왜 이렇게 얼굴이 하얘요? 괜찮으세요? 괜찮아. 조금 피곤할 뿐이야. 혜진이 주방을 둘러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온 집안이 김치 냄새와 찌개 냄새로 가득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이렇게 많이 왜 만드세요? 10명분 주문이 들어와서. 혜진의 얼굴이 굳었다. 10명분이요? 엄마 혼자서요? 미치셨어요? 여러분이라면 가족의 건강을 걱정하며 일을 그만두라고 할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혜진아, 엄마가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요? 지금 쓰러질 것 같은 얼굴로요? 그때 민수와 수진도 연락을 받고 급하게 왔다. 삼남매가 다시 모였다. 민수가 계산기를 꺼내며 말했다. 어머니, 10명분에서 얼마 받기로 하셨어요? 100만 원. 재료비 15만 원 빼면 85만 원이네요. 그런데 어머니가 쓰러져서 병원비 나오면 다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수진도 걱정스러워했다. 엄마,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적당히 하세요. 하지만 혜진은 더 강하게 나왔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몸을 망가뜨려요? 우리가 계속 반대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영자 할머니는 가슴이 답답했다. 이제 막 궤도에 오른 것 같은데 또 포기하라고 하다니. 너희들은 모르겠지만 엄마한테는 이게 중요해.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혜진이 목소리를 높였다. 인정받으려고 죽으려고 해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그 순간 영자 할머니가 갑자기 비틀거렸다. 현기증이 심하게 났다. 민수가 급하게 부축했다. 어머니. 민수가 급히 부축했지만 영자 할머니의 몸은 이미 축 늘어져 있었다. 수진이 혈압계를 확인하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엄마, 제발 병원 가요. 이대로는 위험해요. 하지만 영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아직 나는. 목소리가 점점 잦아들며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혜진이 울먹이며 외쳤다. 엄마, 이제 정말 끝이에요. 내일 고객한테 취소 연락드리고 요양원 알아볼게요. 더는 못 버티신다고요. 거실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영자 할머니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겨우 희망을 찾았는데 또다시 무너지는 건가? 과연 영자 할머니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순간이 온 걸까요? 그 순간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낯익은 목소리가 문틈 너머로 울려 퍼졌다. 영자야, 나 순남이야. 문 좀 열어봐. 그 순간 절망적인 정적을 깨고 현관문이 열렸다. 순남이 할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다. 영자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 소파에 앉아있던 영자 할머니는 힘없이 미소를 지었다. 순남아. 순남은 거실을 둘러보며 자녀들의 날 선 표정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이대로 두면 안 돼. 혼자 하려니까 이렇게 쓰러진 거잖아. 지금 당장 도움을 불러야 해. 혜진이 당황한 듯 목소리를 높였다. 무슨 도움을요? 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못하신다니까요. 하지만 순남은 단호했다. 아니야. 영자는 끝난 게 아니야. 우리가 같이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날 저녁 뜻밖의 사람들이 영자 할머니 집에 모였다. 김미경 상담사, 복지관에서 함께 일했던 할머니 3분, 그리고 동네 이웃 2분까지. 김순덕 할머니가 앞치마를 매며 말했다. 영자야, 우리가 도와줄게.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 박정남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반찬 만들기는 우리도 전문가야. 걱정 마. 혜진이 당황해 소리쳤다. 잠깐만요.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김미경 상담사가 차분히 설명했다. 요즘 시니어 분들이 협력해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 혼자 하면 버겁지만 함께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날부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다. 할머니들은 역할을 나누어 맡았다. 김순덕 할머니는 김치 담당, 박정남 할머니는 나물 요리, 순남이 할머니는 포장 담당. 영자 할머니는 전체적인 맛을 조율하고 품질을 관리했다. 혈압약을 먹고 충분히 쉬니 얼굴빛도 서서히 돌아왔다. 이틀 만에 10명분 반찬이 완성됐다. 혼자 할 때보다 훨씬 빠르고 깔끔했다. 수진이 감탄하며 말했다. 와,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팀워크가 좋을 줄 몰랐어요. 배달 당일 고객회사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모두 나와 반갑게 맞이했다. 테이블에 놓인 10명분 반찬을 열어본 순간 사무실이 술렁였다. 와, 진짜 할머니가 만든 냄새네요. 시판 반찬이랑은 완전히 달라요. 한 직원이 김치를 맛보더니 엄지를 치켜들었다.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우리 엄마 김치 맛이에요. 그 말에 영자 할머니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40년간 가족만을 위해 만들었던 그 맛을 이제 세상이 인정해주는 순간이었다. 회사 대표가 다가와 말했다. 할머니, 직원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주문하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영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물론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자 할머니는 혜진에게 말했다. 혜진아, 엄마가 너무 무리했구나. 미안하다. 혜진이 눈시울을 붉히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엄마. 제가 미안해요.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어요. 정말 존경해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얕봤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왜 일을 계속하고 싶으셨는지.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다. 상 위에는 영자 할머니와 친구들이 만든 반찬이 가득 차 있었다.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 이제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주문 관리도 하고 배달도 함께 할게요. 창밖으로 붉은 저녁 노을이 번졌다. 영자 할머니의 눈가에도 따뜻한 빛이 스며들었다. 이제 영자 할머니는 혼자가 아니었다.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었고 응원해주는 가족이 있었다. 72년의 삶이 가르쳐준 단 하나의 교훈.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했다.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고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었다.
여러분도 영자 할머니처럼 용기를 내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큰 응원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와 제보를 바탕으로 각색한 교육정보 전달용 콘텐츠입니다.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투자법률 의료 조언이 아닙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